좋아요와 댓글로 사랑을 나누면 하루의 복이 증가합니다. 혜수야, 네 차 팔았다. 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된 내가 너 같은 사기꾼이랑 농담 따먹게 할 시간이 어디 있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얼굴을 대면하고 겸상하는 것 자체도 불쾌하지. 아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는 어느 동네 어머니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제 나를 너네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분명히 내가 경고했지. 내가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이제 차뿐만이 아니라 집까지 팔게 해줄 테니까. 아침 낮작부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요. 진짜 치매라도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평생 가져온 꿈을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대구에 살고 계신 표현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표 씨는 젊을 적 문학소녀로 자랐으나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그런 희생의 고마움을 모르는 아들 며느리의 만행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상이나 백석 같은 시인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시조를 생각해냈을까? 표 씨는 본디 시인을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흙을 쥐고 다니며 산과 들을 뛰어노니던 때에 표 씨의 어머니는 문학 시집을 쥐어주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시골에 태어나서 볼 것도 경험할 것도 한계가 있지만 책을 통해서는 저 멀리 덕국이나 불란서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야. 표 씨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니 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문학소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였구나. 표 씨의 어머니는 글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그랬기에 딸에게 사오는 시집의 제목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사오는 실정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표 씨가 성장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표 씨가 평안하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표 씨를 신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보내주겠다던 어머니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은 나이에 형편에 맞추어 남편과 결혼한 표 씨는 이제 문학 시집 대신 아기 똥 기저귀를 쥐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아들은? 이제 겨우 잠들었어요. 오늘도 공장에서는 별일 없었죠? 맨날 똑같지 뭐. 김 부장이 오늘도 한바탕 난리를 치기는 했는데 그냥 적당히 흘려들었어.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된 표 씨. 그리고 그런 표 씨와 함께 가정을 이룬 남편은 다행히 그 당시 시대를 고려하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센스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를 때리지도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으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 둘의 노력 덕분에 아들과 딸은 큰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맞이인 딸은 표 씨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조금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용돈을 또? 아니, 너 대학 다니면서 과외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나한테 용돈 보내지 말고 그냥 너 써. 저 혼자 써서 뭐해요? 맨날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말 텐데 그냥 엄마 먹고 싶으신 거라도 양껏 사드세요. 네? 이른 나이 때부터 표 씨의 곁에서 자라 엄마의 희생과 노력을 알고 있는 딸은 표 씨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표 씨의 늦둥이 아들은 달랐죠. 엄마, 저번 달에 제가 쓴 카드값 아직 결제 안 해주셨어요?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왔잖아요. 독촉 전화? 이상하다. 분명히 그때 네가 말한 금액만큼 빠져나가게 넣어놨는데. 250만 원 맞게 넣어놓으신 거 맞아요? 250이라니? 저번에는 나한테 180만 원이라고 했잖니. 아, 그 사이에 조금 더 썼죠.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대화에서 볼 수 있듯
표 씨의 아들은 찰부지도 그런 찰부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찰부지로만 그치면 좋으련만 딸과 다르게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란 탓에 주제에 맞지 않는 낭비벽까지 있었죠. 또 막내놈이야? 빨리 돈 보내달래.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 자기 카드 값 막아달래요. 아니 그놈 자식은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자기가 개념 없이 돈을 써놓고서는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막아주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냥 뒀다간 애 신용 불량자 될 판인데. 그냥 놔둬.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도 자기 팔자지. 남편은 그런 아들의 행동은 못마땅해 했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너 또 엄마한테 돈 달라고 졸라서 네 카드값 막았어? 엄마가 네 봉이냐? 네가 뭔데 자꾸 우리 엄마 돈을 뜯어가는 건데. 누나가 뭔 상관인데. 난 그냥 물어보기만 한 건데 엄마가 알아서 막아준 거야. 엄마가 알아서 막아주기는 무슨. 보나마나 맨날 전화해서 징징댔겠지. 당장 그 돈 토해내라. 안 그러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며 온 가족이 한마디씩을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계속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내가 쓴 돈이 이 집안의 기둥뿌리를 흔들었어? 아니면 엄마를 때리면서 폐륜이라도 했어? 진짜 집안에서 정상인은 나밖에 없다니까. 표 씨의 아들은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씨가 왜 아들을 잡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어릴 때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빚? 설마 아직도 그때 시장에서 잃어버릴 뻔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표 씨의 말에 남편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아들 고작해야 6살 땐가? 그때 시장에서 내가 잠깐 과일 가격 좀 깎겠다고. 그거 몇 푼 깎겠다고 정신이 팔려선 손을 놓쳐버렸잖아요. 당신도 기억나지 않아요? 낮부터 찾기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다들 이름 부르면서 온 동네를 뒤졌잖아요. 기억나지? 나도 그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녀석이 정작 우리 집에 혼자 와 있을 줄이야. 표 씨의 머릿속에 당시 기억이 스쳤습니다. 집 앞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아들의 모습이요. 하루 종일 아들을 찾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표 씨에게 집 앞 골목길에 혼자 앉아있던 아들이 울면서 표 씨에게 했던 말이 여전히 귀에 생생했죠. 엄마 미워. 밉다고.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왜 나를 버린 거냐고. 그때의 아픈 기억이 표 씨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현실의 아들은 그런 표 씨의 죄책감을 이용할 뿐이었죠. 엄마, 내 말 듣고 있어요? 응? 응, 그래 듣고 있지. 아니, 이번에 애들 몇 명이 같이 일본 놀러 가자고 해서요. 호텔도 좀 좋은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표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런 엄마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어릴 적 자신의 품에 안겨 고사리 손으로 가슴을 치던 과거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린 것이냐고 서럽게 울던 과거의 아들이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니? 많이는 아니고 비행기 값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저절로 주춤하게 되는 금액이었지만 표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일 날 박는 대로 돈 붙일게. 표 씨와 남편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한 서민에 가까웠죠. 그나마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물려받은 작달막한 땅이 조금 있다는 정도. 하지만 그조차도 자식들 앞으로 결혼할 때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면 노후에 쓸 돈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이네. 우리 자식들이요. 아니, 우리 노후 말이야. 자식놈들이야. 팔다리 젊고 쌩쌩한데 뭐가 문제겠어. 문제는 우리지. 당신은 참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문제야.
남편은 짓궂게 말을 했지만 결국 표씨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표씨도 그런 걱정이 있었죠. 자식들과도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기에 아들은 너무 철부지였고 그나마 있는 건 바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우리 앞날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저희가 무슨 애예요? 그리고 막내 그놈도 계속 엄마 믿고 저렇게 무개념하게 사는 거라니까요? 딸은 한숨을 짧게 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요즘은 시 안 쓰세요? 시? 글쎄, 그 말도 참 오래간만에 듣네. 시를 쓰기는커녕 읽던 책에 맨날 먼지만 켜켜이 쌓이고 있는 걸.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얼른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 써요. 나 엄마 시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이라도 고맙다. 나도 쓰고야 싶지. 하지만 살다 보니까 손만 굳는 게 아니라 머리도 굳어. 젊었을 적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왜 저리 기억을 못하고 답답하게구나 싶었는데 나이 드니 알겠어. 변해버린 내 모습 때문에 가장 답답한 건 다름 아닌 그분들 자신이었다는 걸. 아휴, 왜 이리 진짜 노인처럼 말해요, 엄마. 나 정말 눈물 나게. 딸은 살짝 눈물을 훔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써보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한 편당 10만 원씩 용돈 드릴 테니까. 알겠죠? 정말로? 아이고, 우리 딸 언제 갑부가 되셨대? 그럼 나중에 100편 1000편 쓰면 엄마 부자 되겠네. 그러시면 나야 좋죠. 그러니까 얼른 쓰시라고요. 효심 깊은 딸의 말 덕분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표시였지만 그런 표시가 펜대를 채 다시 잡기도 전에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표시는 약간 당황했지만 젊은 나이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뭐 어떤 친구인데? 되게 똑똑하고 생활력이 강해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에게 표시는 그저 사고만 치지 말라며 자신의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고 남편과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그렇게 8개월쯤 지났을 즈음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뭐? 네가 뭘 받았다고? 프로포즈요. 혜수가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혜수가 누군데?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여자친구요. 한번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말대로 소개해 준다고만 했지. 보여준 적이 없으니 기억을 못하지. 표시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프로포즈라니요. 대낮에 봉창 두드리는 것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네 여자친구란 얘가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다고? 촌스럽게 청혼이라니요, 엄마. 그리고 맞아요. 혜수가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바로 받아준 건 아니지? 당연히 바로 좋다고 했죠. 찰떡선이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의 말에 표시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좋다고 하다니 대체 뭐 때문에 좋단 말인가요? 당장 제대로 된 직장도 그렇다고 행동거지가 똑 부러지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말을 쉬잊지 못하는 표시에게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튼 간에 이제 준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준비라니? 뭐? 마음의 준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지금 네 멋대로 결혼한다고 해놓고서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마음의 준비 말고요. 현실적인 준비를 해주시라고요. 현실적인 준비라는 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엄마. 왜 자꾸 모른 척 하세요? 결혼하려면 저희도 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엄마니까요. 뭐? 엄마니까 말씀드린다고요. 제가 살 집을 엄마가 준비해 주셔야지. 그럼 누가 해주겠어요? 너무나도 당당한 아들의 한마디에
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식을 들은 남편은 결코 참지 않더군요. 너 이 자식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자기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아들놈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파악한 모양이었습니다. 아, 왜 그러는데요? 엄마는 우리 결혼 허락했는데. 네 엄마가 언제 허락을 해? 너 지난번부터 계속 사람 말 은근히 바꾸는데. 너 같은 놈 결혼 우리는 허락한 적 없다. 정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도움 없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누가 아빠한테 뭘 바란 줄 알아요? 알았어요. 도움 필요 없다고요. 아들은 열이 받은 듯 대차게 말했지만 그런 호언장담은 채 한 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이러다가 내 결혼도 깨지게 생겼다고요. 네 아빠, 이번에는 제대로 화나셨어. 내가 뭐라고 한다고.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여자애가 너한테 청혼을 한 거라며? 그렇게 좋으면 너만 있으면 그만이지. 우리 집안에서 너네 결혼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니? 혜수한테 우리 집에 내가 물려받을 땅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 집 하나도 제대로 못 해가면 내가 어떻게 얘랑 결혼하겠어요. 뭐라고? 아니,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니? 갈수록 대책 없는 아들의 말에 표 씨는 두개골이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표 씨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아들의 결혼을 한치도 지원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러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이번에는 며느리네 사돈 쪽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표현미 씨 전화가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혜수 엄마인데요. 혜수요? 죄송하지만 그게 누구죠? 댁내 아드님하고 결혼하는 예비 며느리감 이름도 모르세요? 답답하네 정말. 뜬금없는 전화에 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표 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바로 예비 사돈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혜수가 큰 마음 먹고 청혼을 한 건데 사돈 쪽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 서운하네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쪽 댁 따님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직 허락하지 않은걸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여자애를 임신시켜 놓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뭐라고요? 임신이라니요? 누가 임신을 한 건데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통화로 듣게 된 진실은 아들이 표 씨 부부에게 상당 부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청혼을 받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도 맞고요.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도 제가 망설이니까 자기네 엄마를 시켜서 전화를 하게 했나 봐요.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평소 늘 강건하던 남편은 이성을 잃고 화를 내었고 반면 표 씨의 표정은 다소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 뭘 하든 아이를 낳겠대? 사실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8개월이거든요. 야, 너 그걸 지금까지 우리한테 숨기고. 그날 표 씨는 난생 처음으로 기절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병원까지 가지는 않았고 순간 혈압 이상으로 잠깐 쓰러진 거였어요. 눈을 뜨니 10분 정도가 지나 있었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좀 괜찮아? 어지럽거나 하지는 않고? 병원에 가볼까?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그놈 자식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줘야 하는데. 이미 했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대요? 표 씨의 말에 남편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든 뭐든 만들겠다고 아주 생판 난리야. 남편의 말에 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면식도 없는 사이에 대뜸 전화를 했을 때부터
상대 집안 수준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해서 범죄자를 만들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요? 잠시 낯가리던 표 씨는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결혼을 시킬 수밖에.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거의 반강제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심란한 마음으로 맞이한 며느리 혜수는 일반적으로 바라는 참한 며느리 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결혼식장에 만삭의 몸으로 나타난 것도 그랬고 손주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 예찬이 좀 맡아줄 수 있으세요? 또? 나야 뭐 우리 예쁜 손주 보는 거야 상관없지만 너네 아이 놓고 너무 자주 돌아다니는 거 아니니? 아이 정서에 안 좋을까 봐 그게 걱정이다. 에이, 괜찮아요, 어머니. 어차피 잠깐 맡기는 건데요, 뭐. 며느리 혜수의 아이 맡김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이 4~5시간에 길면 자정이 다 되어서야 올 때도 많았죠. 당연히 그런 빈도가 잦아질수록 표 씨는 지쳐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뭐야? 오늘도 또 애를 떠맡기고 간 거야? 내가 말했잖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한다니까. 말을 했는데도 거의 던져놓다시피 도망가는 걸 어떡해요. 어차피 당신도 애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다 보는 거지. 아니, 그래도 말이야. 여하간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남들은 며느리 잘 얻어서 이런저런 효도도 받아보고 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문해창 작가 나온 거 빼고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 그 며느리 얘기는 그만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까. 남편은 표 씨의 말에 딱히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주로 도맡아 보는 것은 바로 표 씨였으니까요.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반복될수록 표 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지만 그나마 손주의 귀여운 미소와 재롱 덕분에 버틸 만은 했어요. 무엇보다 며느리의 행동 중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따로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 시골에 갖고 계신 땅 말이에요. 응? 땅? 네, 어머니 이름으로 갖고 계신 곳이요. 그쪽이 최근에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돈다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재개발? 글쎄, 난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어머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이럴 때 재산을 불릴 기회인걸요? 그럼 제가 대신 알아봐 드릴까요? 며느리는 남의 떡에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은 편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표 씨 이름으로 된 땅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곳이 마치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을 곳인 것 마냥 계속 질문을 던져대었죠. 하지만 표 씨는 그런 며느리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뿐더러 주제 넘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아니, 괜찮다. 별것 아닌 작은 땅이기는 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곳이니까 나한테는 소중한 곳이라서 말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처분할 테니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관심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뭐. 하지만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땅과 관련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혜수는 뒤에서 더 더러운 공작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현미야, 잠깐 통화할 수 있니? 어느 날 부동산을 운영하는 고향 친구로부터 불쑥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통해 고향 땅 개발 소식을 전해 듣고는 했었죠. 그런데 그날 들은 내용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뭐? 혜수가, 내 며느리가 나 몰래 내 땅 시세를 물어보고 다닌다고? 소식을 들은 표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사람 뒤통수를 때려도 정도껏 해야지. 앞에서는 단념한 척해놓고 뒤에서는 땅값을 알아보고 다니다니요. 심지어 자기 땅도 아닌 것을요. 이걸 어찌해야 하지? 남편이 알면 바로 노발대발할 텐데.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을 때 표출될 파장이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터뜨려 버리면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해서 일단은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한다 해도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며느리가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몇 주 후 고향 친구로부터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네 며느리 말이야. 이번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까지 가입했던데? 그것도 네 이름으로 말이야. 재개발 추진이라는 말을 듣자 표 씨는 그대로 눈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시어머니 이름을 멋대로 사칭에 가입하다니요. 표 씨는 침착하게 고향 친구를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가입된 표 씨 자신의 이름과 일시를 사진으로 받아내었고, 가입자 서명을 한 며느리 해수의 사인까지 확보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까지 확보했겠다. 이제 며느리에게 문제를 바로 잡자고 이야기해도 명분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표 씨는 가족 간에 관계 망치자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온 뒤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서로 간의 관계 증진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표 씨가 마음을 굳히고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몰래 땅을 알아보고 재개발 추진위까지 가입했다니요. 오리발. 그것도 아주 샛노란 오리발 내밀기 일변도였습니다. 그래도 사람 종자라면 품위 있게 자기 잘못을 인정은 할 줄 기대했던 표 씨는 며느리의 뻔뻔한 행태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 증거들을 보고도 네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거니? 여기 네가 재개발위원회에게 가입했다는 자필 서명 사진까지 있는 거 안 보이니? 어머니, 이건 며느리 혜수는 표 씨가 내민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네요. 뭐라고?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얼굴도 위조하고 목소리도 위조한다잖아요. 그러니 사인 정도야 아주 간단하게 위조하겠죠. 어머니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자기 잘못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표 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는 광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혜수,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됐고, 계속 그렇게 발뺌할 거라면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멋대로 내 땅에 기웃거리면 그때는 아주 사단 날 줄 알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전처럼 손주를 맡기러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 표 씨를 실망시킨 것은 바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혜수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부터 대뜸하는 말이 표 씨를 탓하는 어투라니요. 표 씨는 억울함에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내가 심하게 말했다고? 너, 네 와이프가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하니? 알아요. 다 들었어요. 일단 그날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자기도 너무 심했던 것 같대요. 그 외에 나머지는 혜수도 좋은 뜻으로 한 거였고요. 그걸 다 듣고서도 너는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엄마,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리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표 씨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 누가 그러든? 네?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내 재산이야. 내가 너네 아빠랑 평생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이고 땅이라고. 착각에 빠진 아들 며느리에게 표 씨는 단호하게 말을 하였고, 이후에 이를 전해 들은 남편도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만. 그놈 자식 그거 당장 내가 찾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겠어. 됐어요. 다 커서 자식까지 있는 애를 이제와 다리를 분질러봤자 뭐해요? 괜한 원망만 더 듣지. 결국 문제는 말끔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인 며느리 혜수로부터
명확히 사과를 듣지도 못했고 아들 또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족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놈의 혈육이라는 게 뭔지 결국 표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네가 손주를 데리고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딸도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엄마, 요즘 시는 잘 쓰고 계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여쭤보지도 못했네요. 자상한 딸의 물음에 표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틈틈이 써보고 있지. 별 볼 일 없는 글이지만 그런데 그 말에 며느리 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를 쓰신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좀 봐드렸을 텐데. 저 문희창작과 나왔잖아요.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명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문창과 학력을 들먹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표씨는 며느리의 전공을 알고 있었기에 그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불편했지만 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굳이 서먹한 분위기를 만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며느리의 말을 받아주었죠. 그냥 마음에 스치는 감상 같은 걸 간단히 적어보는 정도지. 네가 배운 것처럼 제대로 된 시는 아니야. 적당히 돌려서 너한테는 보여주기 싫다고 한 말인데 며느리는 기어이 말을 못 알아먹고 입을 열더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전공자니까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시집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일기장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죠. 여기 있어. 하지만 기대는 마렴. 그냥 내 마음을 담아놓은 거니까. 혜수는 바로 노트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읽던 혜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응.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표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형식도 없고 구조도 없고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산만하네요. 그냥 일기장에 감정 적어놓은 수준이라고 해야 하나? 가시돋친 며느리의 말에 식탁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혜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건 누가 읽어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은유도 너무 뻔한 데다 진부하거든요. 물론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감정을 적어놓는 수준이시니까 뭐. 배려 따위는 엿받고 먹어버린 며느리의 말에 표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언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취미로 쓰기 시작하신 건데. 하지만 혜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더군요. 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도 발전이 있으시죠. 표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집을 도로받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간 소중히 여겨왔던 자신의 시들이 원하지도 않던 누군가에게 마구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가족이 먼저 떠난 후 딸이 표씨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는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 아니야, 괜한 말은 무슨.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인걸. 어쩌면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 잘 되다니요? 안 좋은 예감이 든 건지 어두운 표정으로 묻는 딸에게 표씨가 쓴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참에 다시 펜을 놓을까 해. 그동안 써왔던 것들도 모두 버리고 말이야. 듣기 거북한 말이기는 해도 혜수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시라고 내보이기에는 부끄러운 그냥 쓸데없는 일기장이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런 진심이 담긴 글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새언니는 그냥,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언니도 지방대 문창과잖아요. 자기가 공부만 좀 했을 뿐이지 그걸 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말 때문에 엄마가 쓴 소중한 글을 버리지 마세요. 전 엄마가 쓴 글이 너무 좋은걸요. 딸의 말에 표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내가 아들하고 며느리 복은 없어도 딸 복은 제대로 타고났어. 표씨의 말에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어차피 버리실 거라면 차라리 공모전에 내보기라도 하세요. 어설프게 아는 체하는 지방대 문창과 출신은 무시하고 진짜 전문가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딸의 말에 표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이런 글로 공모전은 무슨. 괜히 그런데 나갔다가 오히려 더 큰 망신만 당할까봐 무섭다. 도전이라도 해봐야죠, 엄마.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새언니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출품할 곳은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결심만 좀 해주세요. 네? 딸이 돌아간 후 표씨는 시집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손때가 타고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글귀들은 모두 예리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다고 사실 표씨 스스로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폐기할 거라면. 무엇보다 이대로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며느리의 말에 굴복하는 것만 같아서 표씨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 그런 다음 포기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표씨는 용기를 내어 딸이 알려준 지역 문학 공모전에 자신의 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가장 혹평했던 시를 선택해서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비록 공모전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기대 없이 평소 생활을 즐기던 표씨였고 그런 그녀에게는 세상이 또 하나의 시련을 던지는 듯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녀석이 기쁜 투로 말을 이어 하더군요. 좋은 소식? 네. 혜수가 요즘 부업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돈을 좀 벌었대요. 그것도 처음 투자한 돈의 3배나요. 그래? 좋은 소식이네. 혜수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표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잘 나가고 자신은 점점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표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표현미 작가님 전화가 맞을까요? 작가님이라니 한 번도 불려본 적 없는 호칭에 표씨는 머리털이 바짝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를 작가로 부르는 단체는 세상에서 한 부류뿐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표현미인데. 누가 전화하신 걸까요?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문학상에서 작가님의 작품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어요. 네? 제 시가요? 정말인가요? 이거 보이스 피싱 아니죠? 믿지 못해 몇 번을 재차 묻는 표씨에게 전화를 건 공모전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작가님 시에 진정성과 서정성에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에 있고 상금도 수여될 예정인데 참석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통화를 마친 표씨는 한참을 제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며느리에게 시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작품이 정작 더 큰 프로의 세계에서 인정을 받다니 그 짜릿한 느낌을 표씨는 홀로 한참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표씨가 시인으로서 인정받던 날 표씨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남편과 딸은 아침 일찍부터 함께 모여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상을 받을 때까지 보이지 않았죠. 남편이 그런 둘의 행태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혜수는?
아니, 자기 시어머니 시를 평가절하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창피하니까 얼굴도 안 비추겠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연락을 피하는 건지 뭔지 받지를 않네요. 일단 문자는 남겨놨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연락하겠죠. 하지만 표 씨가 기념사진을 찍고 상금을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들 며느리로부터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되니 딸도 참지 못하더군요. 정말 둘 다 너무하네. 아무리 새언니가 민망하다고는 해도 어쨌든 가족 경사인데 이렇게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말이 돼요? 분통해하는 딸에게 표 씨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어차피 걔네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소중한 우리 남편이랑 딸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데. 뭐가 아쉬워? 그래도요. 괜찮다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기쁜 일에만 집중하자고. 사실 표 씨도 사람인데 바보라서 그냥 허 웃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생각이 있었죠. 곧 있으면 명절이라 어차피 또 모일 텐데.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만약 그때도 아들과 며느리가 개념 없이 행동한다면 표 씨는 그때야말로 제대로 한마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명절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밑바닥 본성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상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예상과 다르게 축하였지만 문제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시민 공모전이라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받은 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처럼 아예 초보가 상을 받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게 욕인지 축하인지 영 말을 헷갈리게 하는 며느리에게 표 씨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네. 오빠, 뭐해? 빨리 보여드리지 않고. 곁에 있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책자 한 알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현란한 강조 문구가 가득 있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그건 이거 다단계 건강음료 아니니? 표 씨의 명확한 지적에 며느리가 무슨 말씀이냐는 듯 혓바닥을 놀려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여기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광고 모델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미 전 세계 108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강 기능 음료로는 주변에서 아주 인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도 이걸 하려고? 네, 뭐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주변에서 제가 수험가라는 걸 어떻게 듣고는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쩌겠어요? 해줘야죠. 며느리의 자뻑에 표 씨는 속으로 기가 찼습니다. 자랑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입에 침 한 방울 바르지 않고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신기했달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저희 센터에서 지역 명사 초청 강연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회원들하고 소통하게 하는 건데 거기에 어머니께서 와보는 건 어떠세요? 초청 강연? 다단계에서 초청 강연이라 뭔지는 굳이 깊이 생각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페이가 비싸지 않은 만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분위기 띄우고 시간 때우게 하는 거였죠. 며느리는 표 씨의 의아한 물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라도 한 건지 신나서 입을 열더군요. 네. 원래 진짜 유명한 명사들만 오는 건데 제가 직접 부탁을 하니까 해수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문학판이라는 게 한 번 올라서는 건 어떻게 오른다 해도 잊혀지는 건 또 금방이잖아요? 이런 기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교통비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챙겨드릴 거고요. 다단계 단상에 오르는 게 이미지를 깎아먹었으면 깎아먹었지.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리 포장하다니 인간이 참 징하다 싶을 즈음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표 씨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어투에 며느리 혜수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끔뻑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갑자기 뭐가 문제라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난 그저 순수한 동기로 어머니께 도움을 드리고자 나선 건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우리 엄마 상 받을 때는 도의적으로 와줬어야죠. 그때는 나 몰라라 연락도 안 받아 놓고선 이제 엄마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빌붙으려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표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통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잘한다 우리 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며느리는 그런 딸의 논리정연한 말 앞에서도 발악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난 정말 좋은 뜻으로 꺼낸 말인데. 너무하네요, 다들. 그리고 어머니 상 받을 때 나라고 뭐 안 가고 싶었는 줄 알아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못 간 거였다고요. 정말 급한 일은 무슨. 그날 오빠랑 여행 갔던 거 둘이 사진 올린 거 봐가지고 다 알아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봤대?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 정말 치사하게. 그래, 그날 스트레스 좀 풀 겸 여행 갔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죽일 놈의 죄냐고. 아니, 엄마 상 받은 게 축하할 일이지만 뭐 그리 대단한 경사라고. 그만해라. 패륜적인 아들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표 씨의 남편이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당신, 잠깐만요. 무언가를 직감한 표 씨가 남편을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남편의 눈빛에서는 말릴 수 없는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 둘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구나. 남편은 쉬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움직이면 반드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성정을 알아서인지 아들과 며느리 모두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받은 상은 단순한 경사나 어디 자그마한 시민상 따위가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너네들의 엄마가, 그리고 내 아내가 세상으로부터 처음 제대로 인정받은 거니까. 남편이 망언을 내뱉은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 혜수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더군요. 너네가 그랬지. 어차피 물려받을 땅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이야. 대단히들 착각을 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정리해주마. 너네한테 물려줄 땅 따위 없다. 모두 다 너희 엄마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너네 누나한테 물려줄 거니까. 아, 아빠. 그게 무슨... 아버님, 둘 다 시끄럽다. 너네한테 대답 듣자고 한 말 아니니까. 입 다물어라. 하지만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좀 서운하게 해드려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너네가 뭘 해줬는데. 남편의 일갈에 아들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군요. 손주를 자주 품에 안겨드렸잖아요. 복덩이를요. 복덩이? 너네가 우리한테 안겨준 건 복덩이가 아니라 동네 망신이었다. 속도 위반도 모자라서 만삭 임산부 며느리라니.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고 치자. 하지만 지금 너네 하는 꼴이 대체 뭐란 말이냐? 다른 누구도 아닌 집안의 경사를, 시엄마의 경사를, 내 아내의 경사를 그따위로 폄하해서 말을 해. 너네한테 땅, 재산, 차, 아니 10원 한 푼 물려줄 일 없다. 아버지. 시끄럽다고 했다. 남편이 전에 본 적 없는 노기등등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잘난 부동산이건 다단계건 간에 싹 다 휘발유를 들고 가서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어딜 그따위 심보로 우리 집안 분위기를 망치려 들어. 표 씨의 남편이 단호하게 둘을 내보내려 하자 결국 눈치를 보던 아들 며느리는 주춤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표 씨가 그런 남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생각을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당신 자식이잖아요. 저렇게 보내도 괜찮겠어요? 이미 표 씨는 아들 며느리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남편을 걱정해 한 말이었지만 남편은 그런 걱정조차 사치라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자식은 무슨.
부모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나 찍찍해대는 것들이 어떻게 내 자식이야? 됐어. 어차피 진작 쫓아내고 싶었던 거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면 있었지. 아쉬운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표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고생 그만하고 쓰고 싶은 글 원 없이 써봐. 못난 남편 만나서 한처럼 모인 글들 이제는 참지 말고 마음껏 세상에 내보이라고. 남편의 말에 표씨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말았습니다.